충청남 도내 중학생 여러분, 그리고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충남 진학교육지원단 소속교사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 일정부터 전기학교와 후기학교의 개념, 그리고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게 될 단어 하나를 조금 쉽게 정의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전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형은 한자로는 뽑을 전자에 저울 형자를 사용하는데요. 저울에 달아서 뽑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뽑다, 선발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반 전형하면 일반적으로 뽑다, 특별 전형하면 특별하게 뽑다, 전형 방법 하면 뽑는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해드릴 내용은 2021학년도 충남의 고입 전형 일정입니다. 보시면 전기와 후기 일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전기와 후기가 어떤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안내를 드리겠고요. 이 표에서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싶은 날짜는 바로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이 충청남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올해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 전형 요강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공지되는 곳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와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 고입 전형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 학교별로 게시가 되게 되는데 딱 8월 31일에 모든 학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즈음해서 학교들이 전형 요강을 공지하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형 요강을 확인하셔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어디인지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날짜는 바로 이 12월 3일부터 12월 11일에 이르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바로 8월 달에 공지된 전형 요강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전기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학과가 원서를 접수하고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후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은 그 외의 학교들이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합니다. 근데 이러한 학교들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원서를 교부받고 접수하게 되는 전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형 요강도 학교별로 계획해서 공지하고 또 원서 교부일과 접수일도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 8월 달에 전형 요강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원서 접수일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서 12월 달까지 가서 왜 이 학교들은 접수를 하지 않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기 후기 모집 학교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기 후기 모집 학교에 지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모집 학교는 말 그대로 먼저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에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 학과가 포함이 되고요. 후기 모집 학교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의 보통과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전기 모집 학교에 지원해서 한 개 학교에라도 합격한 학생은 후기 모집 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기 모집을 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해서 후기 모집 학교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전기 모집 학교와 후기 모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원칙적으로 한 개 학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인데 각각의 모집 단위별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 모집 학교에서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그러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 학과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기의 예외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기에 따라서 교육감 전형에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지원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그렇다면은 실제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를 우리 도교육청의 장 학사님께서 전체를 다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스크린샷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는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총 8개교 설립되어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열과 특성화고 대안계열,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고등기술학교가 전기에 모집하는 학교들로 다음과 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광천제일고등학교와 광천고등학교는 학교 명이 각각 충남 드론항공고등학교와 한국 K-팝 고등학교로 변경되었고, 한국 K-팝 고등학교는 계열 또한 변경되어서 일반고 특성화 학과로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점도 올해 기억해 주셔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표는 후기 학교인데요. 후기 학교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북일고와 충남 삼성고등학교, 그리고 특수제학교, 특성화고 보통과, 일반고가 모집을 합니다.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인 천안 지역은 교육감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충청남 도내 고등학교는 학교장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천안 업성고등학교, 대산고, 논산고, 강경고, 용남고, 서천여고, 덕산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설립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기 모집 학교의 전형 방법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청남 도내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충남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실기고사 성적을 반영하는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역시도 각 단계별로 상이한 전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8월 달에 공지되는 모집 요강을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전형 방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의 학교의 전형 방법들을 안내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형 요강을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학교가 지원했던 학교와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같은 계열에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전형 방법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후기 모집 학교의 전형 방법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 모집 학교처럼 후기 모집 학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는 또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가 과학고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과학고등학교가 수학과학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반면에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는 또 영어 내신 성적으로 성적을 산출한다거나 하는 점들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겠고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북일고와 충남 삼성고등학교는 동일하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와 일반 학교의 내신 성적 산출 방법과 전형 방법까지 지원하시기 전에 꼼꼼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내용은 소통마당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앞에서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수학, 과학 내신 성적을 5대5로 반영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또 서류를 반영합니다. 이 서류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포함이 되고요.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학, 과학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이 생활기록부 상에 있는 나머지 교과들에 대한 활동 내용들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이러한 서류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면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2단계에서는 스팀형, 즉 교과를 융합한 형태의 면접 문항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게 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에 비해서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지만 영어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요. 그리고 출결 사항이 1단계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적을 반영하고 면접이 이루어져서 이 점수를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북일고등학교와 충남 삼성고등학교는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과 출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함께 면접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와 산출 방식의 유사성이 보이지만 1단계 내신 성적 산출이 환산할 때에도 전과목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2단계나 1단계에서 면접 혹은 면담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 면담이나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학교별로 또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일관되게 이렇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묻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자기 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 특성과 연계되어 이 학교 혹은 계열, 이 학교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 동기, 그리고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졸업 후의 진로 계획들을 공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주로 시작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을 앞두고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시점 혹은 몇 주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부랴부랴 이런 질문들을 찾아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진실성 있는 답변,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노력한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답변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학생이라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습의 과정, 그리고 내 꿈과 끼를 어떻게 살려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시면서 학교 생활을 설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성 영역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면접 내용 중에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질문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담겼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고민해 보시고 또 기록하시고 이러는 과정을 저는 포트폴리오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안내해 드릴 내용은 후기 모집 학교의 선발 절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요. 일단 한 장의 표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1지망부터 11지망까지의 학교를 원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전산 추천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후기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천안 지역의 교육감 전형에는 동시에 지망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천안 지역의 교육감 전형에 동시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1지망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에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천안 지역에 있는 학교는 2지망부터 지원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 추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지망 학교 추첨 때는 이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추첨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지망부터 추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장 전형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교육감 전형에 지망해서 혹시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원이 미달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챙기셨다가 마지막까지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평준화 지역인 천안 지역의 교육감 전형의 추천 방법이나 선발 방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천안 지역 내에서 교육감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전체 정원을 공지를 하게 되면 그 정원에 들어가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몇 명을 대상으로 추첨할 것인지 그 전체 학생을 선발할 때는 내신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네, 그 내신 성적의 기준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학교에 배정될지를 결정할 때는 내신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추천만으로 배정이 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입 전형의 내신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은 교과 성적이 160점으로 환산되어서 80%가 반영이 되고 비교과 성적이 40점으로 환산돼서 총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총 200점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1, 2학년 성적이 48점, 3학년 성적이 72점으로 환산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학교 성적은 일반 교과는 A, B, C, D, E의 5개 등급, 그리고 체육교과와 예술교과는 A, B, C의 3개 등급으로 성적이 나오죠. 고입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는 이 A, B, C, D, E를 각각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환산을 하게 되고요. 네, 160점으로 환산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비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결 상황은 3개의 학년의 미인정 결석, 지각조퇴 결과를 포함해서 이 일수를 합산해서 점수를 산출하는데요. 미인정 결석 일수가 하루도 없는 학생을 14점 만점으로 해서 14번이 있는 학생을 0점까지 이렇게 1점 급간으로 점수가 부여되게 되고요. 자,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 각 부문 활동의 유공자가 학교장 표창을 받은 부분까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점수로 환산이 되고요. 이 점수는 학년별로 최대 1점까지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자, 봉사활동 상황에 대한 성적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성적이 산출되는데요. 3개 학년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해서 점수를 부여하고요. 60시간 이상인 학생을 12점 만점으로 5시간 급간으로 10시간 미만인 학생 1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끝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성적은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모범상 등의 표창을 받은 학생에게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렇게 학년별 최대 1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고입 전형에 관심을 갖고 이 점수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셨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2020학년도 고입 전형에 비해서 2021학년도 고입 전형에는 내신 성적 반영 비율에 바뀐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일반 교과 성적 산출에서
작년까지는 1, 2학년 성적 배점이 60점 해서 반영 비율 37.5%, 3학년 성적 역시 배점 60점의 반영 비율은 37.5%로 1, 2학년 교과 성적과 3학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균등했습니다. 이렇게 총 75%를 반영했었는데 올해 고2부터는 이 비율이 바뀌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교과의 1, 2학년 성적에 대한 배점이 48점에 30%로 3학년 성적에 대한 배점이 72점에 45%로 어떻게 보면 3학년 성적에 대한 무게가 좀 더 무거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역시도 동아리 반장에게 부여되던 점수가 0.3점에서 0.2점으로, 클럽 반장도 0.3점에서 0.1점으로, 그리고 각 부문 활동 유공자로 학교장 표창을 받은 학생은 0.2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표창별로 0.1점 이렇게 점수가 좀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유념하셔서 점수를 계산하실 때 착오가 없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인데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궁금한 점들 그리고 질문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소통마당 강의가 오프라인 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이렇게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준비를 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나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만 전달을 드리게 돼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은 학생 여러분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고입전형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는 학생 여러분들과 또 그렇게 고민하는 자녀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은 학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